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제주대 국어교육과에서 일하고 있는 노대원이라고 합니다. 네. 네, 오늘 2023년 공동학술대회 영주어문학회와 신동엽학회가 함께하는 그런 학술대회입니다. 신동엽학회는 제15회 정기 학술대회를 겸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동엽과 제주도 그리고 아시아라는 제목의 학술대회를 같이 열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 행사를 위해서 여러 선생님들이 많은 준비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미 있고 뜻깊고 또 즐거운 학술대회 자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네, 오늘 굉장히 많은 또 발표도 있고 또 퍼포먼스도 있고 아주 흥미진진하고 그런 학술대회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개회사를 하겠습니다. 개회사 인사 말씀은 제주대 국어국문과의 영주어문학회 총무이사로 계시는 강문종 선생님께서 안녕하십니까. 국어국문학과에 있는 강문종입니다. 사실은 배영환 교수님께서 영주어문학회 학회장을 맡고 계셔서 여러분에게 간단히 인사를 좀 드리기로 되어 있었는데 급작스러운 이제 출장이 잡혀 있어서 대신 제가 마이크를 잡게 되었습니다. 오늘 6분의 발표 및 이제 낭독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너무 흥미로운 주제인 것 같기도 하고 제주와의 연결고리도 정말로 재미있게 좀 볼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많은 지원을 해드릴 수 드려야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약간의 도움만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어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 향후에 혹시나도 저희 영주어문학교나 제주도에 관심 있는 분들은 언제나 다시 한번 이렇게 제안을 하시면 영주어문학교와 저희 국어문학과에서는 많은 어떤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합학술대회나 연합 세미나 등등 많은 지원을 해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학술의 현장에서 많은 어떤 토론과 발표와 토론이 있고 좀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말씀을 제가 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하여튼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신자섭입니다. 우선 그 신동엽 학회와 영주어문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년 하계 공동학술대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특히 이번 행사를 위해서 여러모로 애써주신 배영환 영주어문학회 회장님 그리고 김동윤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학술대회에서 다양한 주제의 발표를 맡아주신 여러 회원 여러분 그리고 12일 답사를 이끌어 주실 광운대학교 고명철 교수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무척 흥미로운 주제들이어서 꼭 참석하고 싶었으나 앞뒤로 여러 일정이 겹쳐서 함께하지 못해 죄송한 마음입니다. 아버님의 짧은 생애에서 뭔가 의도적인 답사를 한 것은 모두 3차례입니다. 1951년 전쟁 중에 백제와 동학농민전쟁 사적지 답사를 하신 적이 있고요. 1964년에 제주 기행을 하셨고 68년에 문산 일대 임진강변의 답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백제와 동학농민전쟁 사적지 답사는 공주에 사시던 구상의 선생님과 함께 했고요. 그리고 문산 일대 임진강변 답사는 한승원 변호사를 비롯해서 소위 팬클럽 회원들하고 함께 했는데 이 64년 제주 기행은 완전히 단독으로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현지에서 도와준 사람들은 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 프로그램을 보다 보니까 기시감이 들었습니다. 제가 1997년 가을에 4.3 역사기행을 다녀온 기억이 있는데요. 당시에는 현기영 선생님, 유홍준 선생님, 허영선 시인, 그리고 문무병 선생 등을 비롯해서 4.3 연구소의 회원들, 그리고 재미일보 4.3은 말한다 취재팀 기자들과 4.3 역사기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주로 학살지들을 많이 다녀왔지요. 1964년 7월 31일부터 8월 7일까지의 아버님의 제주 여행록을 보게 되면 1997년 당시의 4.3 역사기행의 경로와 매우 유사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1948년 4월 3일로부터 16년이 지난 그 척박한 땅 제주에서 아버님을 무엇을 보고 느꼈을까 상당히 궁금합니다. 예, 그리고 1967년에 발표한 금강을 비롯한 작품들에 이 제주 기행이 어떤 영향이 미쳤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번 그 학회 인사말을 준비하면서 좀 재미있으라고 당시에 그 사진들을 쭉 뽑아봤습니다. 이 사진들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인사말을 마치려고 합니다. 목포에서 제주로 가는 그 황룡호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아마 다른 승객이 대신 찍어준 거로 보입니다. 혼자 가셨기 때문에. 이 황룡호에서 아버님은 그 어머니의 피난 시절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어떤 시절이었을지. 어머니가 한국전쟁 중에 3년간 외할머니하고 함께 제주 피난 생활을 한 적이 있는데 그에 대한 기억을 더듬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진 기록이 있지요. 그리고 제주에서의 여행을 함께한 오용수 씨와 현 선생, 국민학교 선생님이라고 했는데 이 두 사람과 찍은 사진입니다. 좌측이 오용수 씨하고 찍은 사진이고 우측이 현 선생님과 찍은 사진으로 보입니다. 중산간도로지요. 예, 그리고는 한라산 등반을 하는 백록담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렇게 지쳐가지고 물놀이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들판에 꽃들을 살펴보기도 하고 그리고 지팡이를 짚고 좀 땀을 식히는 뭐 이런 모습들이 사진으로 남아 있습니다. 기록에 보면은 오용수 씨, 현 선생과 더불어서 나무를 잘라가지고 지팡이 3개를 만들어가지고 하나씩 들고 산을 올랐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지팡이가 바로 이 지팡이겠지요. 등반로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워낙 그 담배를 좋아하셔서 왼쪽에 지금 들고 있는 게 담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해발 1950이라고 써 있는 백록담에서죠. 백록담에서 오용수 씨, 현 선생과 함께 찍은 그 사진이고요. 그리고는 제주 여행을 마치고는 다시 목포로 돌아와서 이 부여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부여를 거쳐서 서울로 오시는데 부여에 당시에 한 3일간 머물리셨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님 기록에 보면은 귀경길에 좌석 정섭을 데리고 군술이 논에 들렸다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이게 그 사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군수리가 이제 백마강가에서 가깝거든요. 그래서 군수리 논에 들렸다가 백마강가 모래사장에서 찍은 사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그 아버님의 제주기행의 의미와 그리고 몇 가지 사진 등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아무쪼록 이틀간 아주 즐거운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우입니다. 제 15차 정기 학술대기업 제주 합사 기획인데요. 저희가 오랫동안 꿈꿨던 어떤 프로젝트이고 방안이기도 합니다. 제가 여의치 못해서 함께하지 못했는데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의미 있는 현장에서 신동엽 선생과 함께 얘기하고 또 걷게 되는 그런 행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1964년에 앞서 신현석 선생 말씀에 따르면 신동엽 선생이 제주기행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 걸로부터 따지면 60년 만에 신동엽 학회 관계자와 또 신동엽을 흠모하시는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귀한 시간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들이 신동엽 선생의 책을 따라 읽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신동엽과 함께하는 책 읽기가 문학적 교감이라면 또 신동엽 선생을 따라가는 길은 역사적 흠모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신동엽 선생은 제주 한라산에서 아마 당신이 가지고 있는 포부 중에 하나인
아시아 대륙과의 어떤 응원한 만남 이런 걸 꿈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라라설에서 백두를 바라보고 또 백두에서 만주를 바라보는 그런 시선, 그것이 오늘 우리가 또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인데 지금까지는 그냥 꿈꾸는 그런 지대로만 남아 있습니다. 이 학술대회가 어떤 받침대가 돼서 신동엽 선생이 꿈꾸던 그런 세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정말 크나큰 보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야기를 만들어주신 영주어문학국 배영환 회장님 그리고 김동윤 교수님, 구흥철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저는 간단하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오랫동안 꿈꿨던 그날이 현재 이르렀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유럽 근대가 제공한 지식과 상상력 위에서 신동엽을 읽었습니다. 근데 신동엽 시인은 아마 그거보고 가장 치열하게 갈등하고 대결을 하려고 했던 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이대섭 선생님과 같이 그 신동엽 시 명성여고 시절의 제자를 만났는데 그분이 신동엽 시인한테 1년밖에 안 배웠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신동엽 시인이 교실에 들어와서 얘기하기를 우리는 남북으로 긴 나라에서 우리는 남북으로 긴 나라에서 살고 있다고 다들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동서로 큰 나라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지금 저 이야기 속에는 고대사에 대한 관심과 백제몰락 이후에 저 백령도 앞바다에서 저 오키나와 상해 앞까지 그 펼쳐져 있는 그곳에서의 역사를 신동엽 시인은 인류가 체험한 중심의 역사로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신동엽 시인이 저 서구의 근대와 갈등할 때 중심이 이 대지정신인데 남북으로 큰 나라가 아니라 동서로 큰 나라라고 말하면 신동엽 시인 머릿속에는 대지를 낳고 기른 것은 바다고 그 바다 위에 그 펼쳐졌던 그러니까 옛날에 빨치산들이라는 그런 사람들처럼 주류들에게 밀려나서 바다 위에서 다시 역사를 만들었던 사람들의 역사를 이분은 굉장히 중시했고 아마 그랬기 때문에 그 가장 중요한 그 상징물처럼 바다 위에 떠 있는 높은 봉우리 한라산은 신동엽 시인이 반드시 올라가야 될 곳이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아드님 설명에 한라산 등정을 끝내고 돌아갈 때 부여로 돌아갔다는 것도 전부 저 신동엽 시인의 정서적인 상태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남북으로 긴 나라가 아니라 동서가 큰 나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학술적인 접근을 아마 처음 시도하는 게 이번 행사가 아닌가 합니다. 바로 이제 거기에 대한 제목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매우 뜻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을 맞아주신 분들, 그래서 자리 만들어 주시고 내용을 준비하신 분들 모두에게 감사 인사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